예. 자, 오늘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성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위대한 지도자, 성군. 그래서 다윗 대통령이라는 책도 있어요. 다윗을 연구해서 그 다윗의 리더십을 오늘날 국가 지도자의 모델로 해석하는 그런 다윗 대통령의 책도 있는데, 자, 오늘 16장 17절의 말씀에 다윗의 6가지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6가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 뭐라 그랬어요? 뭘 잘 탄다? 수금을 잘 탄다. 수금을 잘 탄다는 건 악기를 잘 다룬다는 거죠. 악기를 잘 다룬다는 뭐예요? 손재주가 있다는 거. 재주가, 손재가, 주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유, 공부 못하니까 운동만 해라. 그 틀린 말이에요. 아니, 손발이 움직이는데 지 마음대로 뇌가 움직여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이 사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성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어 하지, 일본어 하지, 손흥민 같은 경우 독일어 하지, 영어 하지. 그러니까 손발이 기나 움직이나 머리가 지시해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잘한다는 거는 머리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서부터 수금을 잘 탔다. 그러니까 손재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악기를 만지면 악기를 잘 다루는 거고, 또 뭐 노래도 잘하고, 또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런 손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면 이런 손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칠 수상도 노벨상을 탔는데 정치를 잘해서 그 평화상 탄 게 아니라 문학상을 받았어요. 글을 잘 써가지고. 그리고 첫질이 그림도 잘 그려. 근데 이승만 박사는 명필이잖아. 그것도 왼손에 이제 고문을 받아가지고 오른손도 고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도 이승만 박사가 지금 세계적인 명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왼손잡이인데 활을 왼손으로 써. 왼손잡이라. 그런데 뭐 기계체도 잘하고, 그 당시에 트럭 운전도 하고, 또 그림을 또 잘 그렸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박정희 대통령이 다 그릴 정도로. 그래서 이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들에 보면 머리가 좋으니까, 손재주가 좋아서 이렇게 수금을 잘 탄다든지, 또 글을 잘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수금을 잘 타고 뭐가 있다어요? 용기가 있다는. 용기가. 조원진 대표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용기 아니에요. 중국 좌파들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지. 저놈들은 그냥 자기 이념으로 해서라면 거짓말인데도 그냥 무조건 우기고 말이야. 만용이 만용. 김일성 같은 것도 만용이잖아. 어떻게 동족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해.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려면은 고도의 군사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혜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들었지만 6월 28일 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잖아. 그리고서 3일 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이게 기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3일 동안 밀어붙여서 그냥 바로 쫓아갔으면 수원에 가서 다 작살을 냈을 때 3일 동안 머무르는 바람에 우리 국군이 후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미군이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왜 그랬냐는 거 가지고 설이 많이 있다고,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근데 핵심은 뭐냐? 자, 한강다리를 끊었잖아요. 우리 군사작전으로. 이승만 박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군사작전이니까. 그 한강다리 끊은 게 절묘한 거야. 그걸 끊었기 때문에 북한이 못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강다리 끊으니까 못 넘어오니까 도하장비라고 그러잖아요. 끊어지면 이제 인공으로 부교를 넣어가지고 그걸 도하장비라고 그래. 그걸 가져오는데 3일 걸린 거야. 무슨 얘기냐? 김일성은 그래서 대갈통이 안 돌아가는 거야. 이 기본이잖아. 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하고, 끊어질 때 예상해서 도하장비를 해서 하는데 무조건 3일 동안 점령해가지고 이승만 못 도망가게 하고 이시영 못 도망가게 하고 체포해서 전쟁 끝나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피난 가고 이시영 대통령도 피난 가고 뻥쳤어. 그래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끊겼잖아. 그러니까 부교를 놔야 되는데 장비가 어디 있어? 그거 가져오는데 3일 걸렸다니까. 또 무슨 얘기야?
가장 기본적인 군사 지식도 없으면서 전쟁을 일으킨 바보 멍텅구리 똥통구리가 김일성이고 그 김일성이가 육문중학교 중퇴잖아요. 그 옆에 있는 놈들이 다 국민학교 중퇴야. 김책인이 이런 애. 좀 똑똑한 애가 그나마 그래요? 김영건이 같은 놈이야. 그래서 김영건이는 원래 그래서 전쟁을 말렸지. 좀 똑똑한 놈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용기잖아, 용기. 그러니까 만용이지. 전쟁을 이렇게 함부로 일으키냐 말이야. 다 계산해가지고 이긴다는 확신일 때 전쟁을 하는 거잖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전쟁을 일으킬 때 계산을 하고 한다는 거야. 어쨌든 간에 용기.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의석을 만들어줬는데도 용기가 없어서 안 싸우고 자기 보신주의로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가 만용하는 놈들이 날뛰는 거지. 언론에서도 막 지 맘대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려. 그럼 그걸 반대해야 되는데 반대 용기가 안 나. 제가 더 말씀드렸죠. 그 모 대학의 여자 교수가 일제시대의 암호를 연구했어. 일제시대 암호. 당연하지. 일제시대 때 얼마나 그 박해가 있으니까 독립운동하고 뭐 하려면 다 암호를 써야 되나. 그걸 연구하고 책을 냈더니 KBS에서 보고 좋다고. 그래서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 교수가 깜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 그 암호의 핵심이 이승만 박사의 암호거든. 여러 사람 만들었지만 이승만 박사의 암호가 핵심이거든. 이승만 박사가 다 국내 지시하고 여기서 비밀 정보들이 이승만 박사를 가는 거를 이승만 박사가 만든 암호가 그 책의 핵심인데 KBS에서 그거 빼고 방한 거야. 그 정도의 KBS가.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근데 말을 못해. 왜? 종북 좌파가 다 교수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 정의를 부쉈다가는 교수 잘리거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그 책을 나한테 보내왔다니까.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우리는 용감하잖아. 우리는 역사적인 진리든 정치적인 진리든 하잖아. 우리는 뭐 스크린에 올려놓고 경례도 하고 막 하잖아. 그 정도 상황이야. 그 정도 상황. 그러니까 진실을 알아도 이 우파 학자들이 진실을 알아도 얘기를 못해. 왜? 불이익을 당할까봐. 우리 조원지 대표님 그러잖아. 아유 형님 다 옳은데 자식 때문에 안 되겠다. 왜? 자기 자식이 공무원이니까 자기가 여기 했다가는 피해를 받을까봐 용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이 개판이 된 거지.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용기 있는 조원진 대표가 나오고 용기 있는 우리 당원동지들이 함께해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싸울 수 있다는 거는 참 대단한 일이고 반드시 이걸 국민들이 이제 알 때가 분명히 이번께서 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용기라고 용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용입니다. 무용. 무용이면 그 당시 말하면 쌈자르다는 거야. 그 당시는 뭐 칼쌈하고 창쌈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이 왜 중요한 인물인 거 아니? 에녹이 최초로 활을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 이 영적 전쟁에서 두발가인의 후손이나 걔네들은 날카로운 대장장이가 칼창을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이 막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죽이는 거야. 두발가인이 대장장이잖아요. 청동칼 이런 걸 예리한 걸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근데 에녹이 최초로 활을 만들어가지고 활로서 얘네들을 작살낸 거지. 활.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동이족. 동쪽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민족이잖아. 동이족. 우리가 에녹의 후손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미난 게 그 세계 양궁대회 우리 여자가 나가자마자 지금까지 1등이야. 맞아. 지금 나가자마자. 남자들도 잘 쏘지만 또 여자들이 더 잘 쏴. 그렇지 희한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에녹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에녹이 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최초의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야? 활 잘 쏘는 사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왼손잡이인데 백발백중인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전쟁을 잘하는 거죠. 전쟁을 잘하려면 지금은 이제 뭐 무기도 들고 안 싸우고 이제 전술 전략을 하니까 이런 중요한 건 뭐냐? 이 전쟁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인생은 그러잖아.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라고. 개인적으로 병마와 싸워야 되고. 나도 이번에 엊그저께부터 이 알레르기가 몸으로 왔는데 가려운 게 아니라 이제 아파. 통증. 어제 병마와 싸운다 그러잖아. 병마 싸우지.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또 경쟁해야 되잖아. 정정당 경쟁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 축구도 하는 거 보세요.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공 놓고 하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물며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생존하는 거고 지면 사라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개념을 사람들이 알아야 돼. 전쟁이고 전쟁은 이겨야 돼. 지면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종북 좌파들은 막 전쟁의 개념을 가지고 막 이승만 박사도 죽이려고 그러고 박정희 대통령도 죽이려고 그러고 우파를 착 죽이려고 우파 개멸이라는 말 쓰잖아. 이렇게 달려드는데 우파라는 놈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살려주고 국회의원 한번 더 하고 저쪽에서 버린 여자 주워다가 국회의원 또 한 명 한석 더 늘어가지고 한석 더 늘리는 이유가 뭐야? 종북 좌파서 이기자는 거 아니야. 우파가 국회에서 의석을 더 얻으려는 거는 전국 좌파를 제거하고 저 북한 정까지 무너뜨리고 통일하자고 하는 게 궁극적인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냥 국회 안에서 늘어가지고 우리가 정권 연장하고 다음에 대통령 한동훈 세워가지고 천년만년 기득권 유지하자.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나라와 민족을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는 일본에 다시 식민지 될 수 있고 중국한테 망할 수 있는 거. 봤잖아. 종북좌파 문재인 때 얼마나 창피해. 중국 가가지고 말이야. 두드려 맞잖아. 기자가 두드려 맞아도 아무 소리 못해. 혼자 쭈그려 앉아서 혼만 먹고 있는데도 무슨 서민들하고 같이 했다. 그런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그래서 지도자는 전쟁의 개념이 확실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보호하면서 전쟁이 이겨야 된다고 하는 이 전쟁 승리의 개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구변이 좋아야 된다. 구변이. 자, 이 지도자는 말하는 사람이잖아. 정책을 말하고 연설을 말하고 이 연설의 능력이 필요한 거야. 연설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보세요. 답답하잖아. 문재인이는 또 답답하고 윤석열도 참 되긴 됐는데 검찰 출신이라 공소장 이거 읽어줄진 않았지. 자기가 연설하니까 도리도리나 하고 있고 한동훈이도 보니까 왜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한동훈이가 뭐 연설 잘한다 그러더니 나도 실망했어요. 너무 얇. 연설가 보세요. 아주 간지럽게 얘기하잖아. 이게 지도자라는 거는 말에 힘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면 말하면 지켜야지. 약속을 지켜야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71년도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72년에 유신을 했거든. 유신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자기는 8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삼선 개헌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한강 기적을 이어가겠다 해서 대통령 선거를 김대중하고 했는데 김대중이는 오로지 요거 하나 가지고 백성을 선동하고 또 지역 감정을 불어일으키고 해가지고서는 제 7대 대통령 선거에 90만 표 차이가 난 거야. 90만 표 차이가 난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충격을 받은 거야. 무슨 뜻이냐?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대중을 선동해가지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충격을 받은 거야. 자기는 8년 동안 그야말로 나를 헌신했는데 오로지 주둥이 하나 가지고 선정선동해가지고 큰 백성들의 마음 부정부패라는 걸로 가지고 자기는 뭐 굉장히 청렴결백한 것처럼 해서 부정부패한 거 막 까고 뭐 포퓰리즘으로 막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 속아가지고선 투표했는데 90만 표 차이가 안 나니까 다음 정권에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요 말 한마디로 국민을 속여가지고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위기가 닥쳐서 유신을 한 거예요. 장기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늘 현충원을 방문해서 활도 쏘고 하는데 그때 활을 쏘는데 하나도 못 맞췄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쏘고 백발백중인데 그때 190년 차이로 대통령이 되고 현충원 가서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항상 현충원 가서 참배하잖아요. 중간 한세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되면 현충원 참배해서 이제 또 4년 동안 나라와 민족에서 헌신할 그런 결단을 하고 하는데 그때 가서 참배하고서는 활을 쏘는데 이게 심지어 흔들리니까 하나도 못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신을 한 거예요. 장기 독재하려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는 정권이 바뀔 수 있고 그러면 한강 기적이 안 된다. 우리가 집에서 그래서 결국에
김대중이 나중에 살려줘가지고 대통령이 됐더니 쑥 요거 가지고 지랄지랄 해가지고 무슨 뭐 핵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 해놓고 무슨 지는 죽었잖아. 책임 언제? 그러니까 지는 죽었잖아. 어떻게 그리고 심지어 노벨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노벨상까지 타고. 이거 우리가 나중에 정권 잡으면 이거 다 문제 제기할 거예요. 어떻게 노벨상 인류의 전범하고 민족의 전범하고 돈 주고선 핵을 개발한 사람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냐? 이건 노벨평화상의 명예에 관한 문제다. 이거 취소하지 않으면 노벨문학상 보이콧하고 이런. 그래야 돼. 자,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일이하고 김대중이 정상회담 할 때 마침 싱가포르의 리커니 수상이 장점인을 만나가지고 그 정상회담 하고 있었어요. 이 싱가포르의 리커니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의 지도자예요. 이분이 장점인하고 정상회담 했는데 텔레비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딱 나오더라는 거야. 평양에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장점인이 씹고 있으면서 내 작품입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정일이 김영삼이 작품도 아니고 장점인이가 바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평화 무드로 해서 하는 그런 고도의 국제 전략에 의해서 한 거지. 김대중이가 무슨 재주로 김정일을 만나? 장점인이가 허락해줘야 만나지. 종북자파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때 리컨이 원한 거니 저거는 반드시 역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자기 동족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전범의 세력, 그 전범과 손을 잡고 전범을 도와줬다는 건 이 다음에 반드시 역사적인 책임을 물 거라고 그 사람이 예언을 이미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악과는 정말 처절히 싸우고 불의의 세력하고는 그리고 내 민족, 내 백성을 재산과 대통령 선거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여러분 그 대통령 선서를 이승만 대통령이 쓴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고 다윗이 취임서를 인용해 가지고 쓴 거예요. 내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게 일천이잖아. 근데 이놈들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전에 다 팔아먹잖아. 맞아. 다 팔아놓고 내 백성이 끌려 죽어가도 가만히 있고 저 북한의 백성이 넘어왔는데도 도로 보내줘가지고 죽이고 재산의 생명 국민의 재산 우리는 피땀 흘려서 세금 낸 거 가지고 막 몇억 달러씩 줘가지고 핵 개발한 거 만들고 이건 반드시 역사적인 문제가 돼요. 평화라는 목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변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러니까 정치하는 놈들이 그걸 아니까 다 가만히서를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거기 속는 게 참 안타까운긴 하지. 자 어쨌든 그러나 이 구변 연설을 잘해야 되고 중요한 건 그 연설에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 연설에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연설을 지켜야 되는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뭐예요? 헛된 공약이 되는 거잖아. 거짓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미동맹 맺은 것도 한미동맹 이후잖아. 아이젠하워의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 뭐냐면 내가 휴전으로 한국전쟁을 종결하겠다. 그게 공약이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전선을 방문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게 공약이었어요. 대통령이 됐잖아. 안 지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로 후다다닥 왔지. 대통령 되고선 오면은 또 저기 이승만 대통령한테 뭐 약속이나 붙여줄까봐 부랴부랴 취임도 하기 전에 온 거예요.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또 설득해가지고 이제 한미동맹을 맺는 걸로 했고 이승만 대통령도 아는 거야.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의 공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휴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 이제. 그러니까 휴전을 대가로 해서 뭘 얻어낼까? 이 지혜를 끄집어내가지고 한 게 한미 3호 방위조약 군사 경제 지원으로 매달 8억 불? 8억 불은 실감 안 나지. 그 당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건국전쟁 영화 같은 것들은 안타까운 게 그냥 8억 불을 지원했다. 별 감이 안 오잖아. 반드시 설명이 들어가야지. 그 당시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8억 불이야. 근데 1억 불이야. 근데 8억 불을 끌어들이니까 800억 오는 거지. 엄청난 거지. 엄청나지. 매년 8년치가 아니라 매년. 더군다나 그 다음에 자 환율이 고정환율제가 있고 실환율제가 있지. 그때 환율이 1대 1000이야. 이승만 박사가 1대 500으로 고정환율 꽉 묶어버렸어. 고정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딱 묶어버렸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배가 오는 거잖아. 실제는 1대 1000인데 1대 500으로 묶어버리니까
8억 불이 오면 실제는 1대 1000이니까 16억 불로 우리는 쓰는 거예요. 천재. 그게 맞아.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하야 된 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야. 미국에서 너무너무 힘들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60년도에 대통령 선거야 이제. 아이젠하워 그만두고 또 한 8년 그렇게 하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 국민의 마음이 그런 거야. 아유 이제 좀 젊은 케네디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전쟁 끝났고 했으니까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화당도 정치 자금 써야 될 거 아니야. 선거 자금.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한테 환율 정산하라. 우리 도저히 힘들어서 죽겠다. 환율 정산하라. 1대 500으로. 그 이승만 박사가 내 목이 잘리기 전에는 환율 절상 없다고 했다고. 근데 할 수 없어가지고 1대 600으로 해준 거예요. 1대 600.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장면 정권하고 쓰신 거지. 이승만 박사 하야시키고 디나에서 환율 정상화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일본한테 미국이 힘드니까 야, 이제 일본을 정상국가 만들었으니까 일본에 좀 도움을 받아. 전쟁 배상금 쪽으로 보상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배상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친 게 아니라 심리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의 재산을 일본이 달라고 그러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것도 딱 끄는 거야. 코딱지 하나도 못 가져가. 일본 사람은 코딱지도 못 가져가.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좋아. 그러면 우리도 전쟁 배상금에 준하는 걸 해달라. 그게 한 6억 불 정도 돼요.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계속 깎으려고 할 거 아니야. 깎으려고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못 깎는다는 거야. 뭐라 그랬냐면 야 그러면 좋아. 니네 36년 통치했지? 1년에 1억 달러 36억 가져와 그랬다고. 그러니까 일본 미치려고 그러지. 그때 일본의 외환 보유고가 60억 달러인데 36억을 달라는 거 아니야. 그 일본에서 쓰시는 거지. 이승만을 하야시키려고.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하야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환율 정상화 했잖아. 그게 어떻게 박살난 거지. 16억 불 들어오던 게 8억 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착살나는 거지. 뭐 나라가 경제가 8개월 만에 막 엉망진창이 된 거지.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오히려 혁명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전쟁 설명. 이런 전략적 개념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것만 설명해도 엄청나지. 이것만 설명해도 이승만 박사의 그 업적은 끝나버려. 우리가 200억 불이 없어서 IMF만 했잖아. 200억 불이 IMF만 졌다고. 지금 시세로 하면은 1억 달이 한 20억 달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구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 한미 상호가 이 모든 걸 뭐로 했어? 말로 했잖아. 그렇죠. 권총동 협박했어? 아니잖아. 너 우리 안 도와주고 너 죽고 나 죽자. 프란체스카 머리에서 비녀 뽑아가지고 그래서 안 했잖아. 뭐 순 요구 하나 가지고 설득한 거야. 국제정세를 설명하고 소련의 위협을 선곡하고 일중공의 위협을 선곡하고 아시아 정책을 접하고 일본을 성격하고 그래서 오로지 말 하나로 구변 하나로 아이젠하워를 설득하고 또 덜레스 국무장관을 설득하고 해서 이런 것도 모두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종목작파는들 손 요것만 잘하는 거잖아. 손 학원 강사하면서 데모하다가 직장 못 가니까 학원 강사하면서 손 애들 선동시키고 분노 감정 일으키고 이런 걸로 순.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예요? 자, 제일 처음에 말했어요. 수금을 잘 타고 손재주가 있고 그 다음에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용이 있고 전쟁하고 그 다음에 구변에 능하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예요? 준수하였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나처럼. 우리 조원진 대표님 농담으로 하잖아. 아, 국회의원 중에 내가 잘생겼다고. 그 잘생겼다는 의미가 인상이라는 거지. 인상이라는 거. 인상이 좋아요. 아, 유영아 같은 거 어디 간신같이 생겼잖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유승민하고 똑같이 생겼어. 아, 유승민하고도 있잖아. 잘생겼다고 생긴 게 아니라 인상이라고 있잖아. 그래도 온화하고 뭐 의지가 있어 보이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거 뭐 보기만 해도 위험 있잖아. 위험이 카리스마 딱 있잖아. 도리도리나 하고 안경 끼고 그래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진짜 입사 시험 때 관상가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옛말에 그런 거였지. 인상이 좋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두상이 좋아야 되는데 두상. 근데 이승만 박사의 두상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인수 박사님하고 조혜정을 왜 봤는데 아유 조 목사님이 이 박사님 두상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나시던데. 그래서 제가 좋았어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면 신상이 좋아요. 신상 마음 신상. 마음의 거울이 얼굴이잖아. 그러니까 링컨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남자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속임을 져야 된다. 왜? 마음의 상 모든 것이 얼굴에 나타나니까. 그래서 전수하였다. 다윗이. 잘생겼다는 의미가 다른 뭐냐 아니라 믿을만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또 존슨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해요. 존슨 대통령도 역시 대통령 가면 달라. 존슨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 그래서 어떤 모임에 쫙 가면 쫙 돌아보면 누가 내 편이고 내가 누가 반대편인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 하면서 8년까지 이렇게 그 어려운 베트남 전쟁을 또 승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와 함께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미 상목교회에서 주일학교 다녔고 1963년도 12월 7일 날 대통령의 5대 대통령이 첫 당선하자마자 제일 먼저 용산의 교회에서 취임예를 드렸어요. 이승만 박사가.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은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새로 이제 우리 민족에 나와야 될 때가 된 줄로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거는 그런 지도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오늘 6시까지처럼 정말로 모든 재주에 능하고 여러분 우리 당가 누가 작사했어요? 조원진 대표님 작사한 거야. 작사를.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조 박사님, 조 대표님이 작사한 거라니까. 그래서 이런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쟁, 싸움을 했잖아. 전쟁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언변에 능하고, 그 다음에 준수하고, 사람들이 봐도 카리스마가 있고,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하는 여러분. 이 세상 민심이 이제 세상 민심이 어떤지 아세요? 전두환 대통령도 얼마나 대단했어. 전두환 아이고 그걸 그 5.18을 진압하고 8년 통치를 했으니 얼마나 대단했어.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가 굉장히 보물이었단 말이야. 전두환 대통령 사진 찍은 거 딱 그래. 전두환 대통령 백담사 가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 제일 먼저. 그게 세상 인심이야. 백담사 가니까 제일 먼저 뛰더라고. 그런 인물이 아니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우리처럼 얼마나 자랑스러워. 우리는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무대 스크린 딱 올려가지고 경례 탈 때 처음에 그거 할 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지금 무슨 시대인데 청년들이 조롱한다. 맞잖아 지금. 이게 맞았잖아. 정말 위대한 지도자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고 그들의 영광 그리고 종목자파의 모든 것은 매도였고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 대구 집회에 우리가 많이 나와서 정말 조원진 대표님께서 6가지 다윗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다윗 대통령. 이승만 박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우리 오늘 최 권사님도 기도한 것처럼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세워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 6가지가 그래서 재주에 능하고 그리고 용기가 있고 또 전쟁의 개념을 알아서 전쟁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변에 능하고 연설과 성득과 그리고 준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같이 하시는 이런 지도자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해나갈 때 분명히 때가 왔다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 대통령 이런 지도자가 우리 민족에도 이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국부 이승만 박사와 한강 기적의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자유통일까지 이뤄갈 수 있는 북한의 공산 집단이 무릎 꿇고 항복하고 평화의 방법으로 자유통일 이룰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카리스마와 능력을 가진 국제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